안녕하세요. 오늘 건설업의 새로운 시작 뉴이 PC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SK 에코 엔지니어링의 임채영 팀장입니다. 건설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 많이 업계에 계신 분들도 오셨는데 사실 건설업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직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사람과 문서 중심의 업무, 그리고 경험 중심의 업무, 이런 관행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UEPC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한 고민은 사실은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건설업이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경험에 의존하는 형태를 어떻게 데이터 중심으로 바꿔서 일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오랫동안 저희가 축적해온 데이터들을 노하우로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경험의 전달을 통한 도제식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조금은 더 데이터화 시키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은 불가능할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작은 전체 발표는 UEPC라고 하는 것이 왜, 무엇을, 어떻게 저희가 진행해왔던 과정들을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고민을 왜 했고 이런 혁신이라는 작업들을 오랫동안 왜 진행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SK 건설이 사명을 개정한 에코플랜트에서 EPC, 하이테크 EPC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물적 분할이 된 SK 에코 엔지니어링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SK 건설이 하고 있던 EPC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새로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포트폴리오는 기존의 오일앤가스나 발전에서 좀 전환된 넷제로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나 그린 수소를 포함한 전체 수소 생태계, 그리고 배터리와 배터리 주변 업무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산업 플랜트 중심의 그 플랜트 EPC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전 세계의 그 배터리와 수소 등등의 프로젝트를 플랜트화하면서 전 세계의 지점과 그다음에 현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협업이 가장 중요하고 이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 원격지와 시간의 제약들을 해소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좀 그 플랜트 EPC 그리고 테크니컬 솔루션 업체로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시작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EPC 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BIM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의 설계를 BIM을 중심으로 3D로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의 2D는 저희는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2020년에 대표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이 이후 BIM을 갖고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시공과 사업관리 쪽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던 과정에 나온 것이 BIM과 스마트 워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UEP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21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고 현장의 모든 것을 일괄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21년 그 전부터 쌓아왔던 부분들을 가지고 애자일하게 현장의 요소들을 갖고 각 현장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들, 가장 적합한 기능들을 적용을 해왔고요. 그 부분을 통합해서 저희가 올해 24년을 UEPC의 완성의 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회사의 변화에 대한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실 DT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코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술의 개발이나 어떤 솔루션의 그 개선보다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실제 적용을 하고 저희 구성원들이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훨씬 더 오래 걸렸고, 아직도 전체 구성원들이
또는 전체 저희 회사의 매니지먼트들 또 저희 이해관계자인 발주처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익숙해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올해를 완성의 해로 생각을 하고 그런 베이스를 통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UEPC라고 하는 부분을 왜 해야만 하냐? 앞에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그 EPC 산업, 건설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사람과 경험, 그리고 관행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문서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그 문서들이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로서 향후에 재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과정들을 겪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건설업의 특성상 동일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시공을 함에 있어도 불구하고 이 경험들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화되지 않고 그 경험이 후배들에게 제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형태 때문에 저희가 30년 이상의 그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변수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과거의 경험들을 데이터화하고 데이터화된 경험과 그 내용들을 다음 사업에 시작할 때 또는 새로운 사업을 예측할 때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통합 모니터링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UEPC라는 부분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희 좌측 하단에 좌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2020년에 발표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그 건설업에 대한 디지털화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건설업은 가장 하단, 최하위이고요. 심지어 어업과 농업보다도 디지털화가 가장 안 되어 있는 산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험 중심, 사람 중심의 업무를 계속 해와서 이런 부분들이 축적된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가 없다 보니 분석이 불가능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재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업이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게 되고 더욱이나 저희가 이제 52시간 등등의 노동 환경이 병원화하면서 더더욱이나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성 지표를 놓고 보면 산업군 중에서도 가장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소스, 인력과 비용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결코 생산성이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 UEPC 또 새로운 DT를 활용한 형태로 데이터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밸류를 애드해야 되는 것이 저희 산업의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주처에서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투자비이고요. 이 투자를 한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한 예측과 그것에 대한 증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초기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려운 업무이고요. 이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건축업의 특성상 발주처분들은 내가 대규모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완성물이 어떤 모습의 어떤 형태일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 투자를 진행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시행사인 저희 같은 EPC사조차도 과정 중에서 예측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어떻게 해칭해 가고 예측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UEPC는 그런 측면에서 리소스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채택된 결과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통해서 패키징화되고 패키징화된 데이터가 결국은 여러 가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사업비 투자비에 대한 부분, 공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전에 예측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밸류 프로포션을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형태로 투자함으로 해서 투입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EPC 산업이 건축물을 완성해서 발주처에게 인도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고 그 이후 건설을 하는 것은 짧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이 이후 운영을 하셔야 되는 쪽에서는 인도받은 완성물을 10년, 20년, 30년 계속 운영하시고 관리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은 대부분이 EPC 과정에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성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단순히 플랜트 자체만이 아니라 플랜트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패키지 자체를 함께 인도하는 것이 그들 발주처에게도 새로운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EPC가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속 저희도 EPC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 EPC업을 크게 5단계로 쪼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단순히 단계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업무를 해가는 전체적인 저희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설계, 시공, 그 다음에 구매를 포함한 사업관리에 해당되는 EPC업이라는 것이 있고 이 EPC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한 뒤에야 설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설계에 대한 최적화를 고민하게 되고 설계가 끝나야지만 시공에 대한 구매에 대한 최적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순서에 입각한 고민들은 사실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축적된 데이터 또는 저희가 예측 가능한 솔루션들을 포함을 해서 저희는 프리콘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를 EPC 전단에서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BIM 또는 3D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동일한 프로덕트를 생산했던 데이터들을 데이터 패키지 기준으로 해서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최적화해서 설계를 진행할 것인지 구매는 또는 우리의 협력사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이 프로젝트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사업비를 최소화하거나 최적화하거나 또는 더불어서 그 운영비, 오펙스 차원에서도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을 좀 더 시각화된 형태 그리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리포트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형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프리콘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저희가 완성물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한 가지의 디자인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제공을 하고 그 디자인 케이스의 적합성에 대해서 발주처가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는 프리콘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프리콘 단계에서 최적화된 프로젝트 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부분들도 다양한 문서와 다양한 경험들을 BIM이라고 하는 3D에 모두 접목을 시켜서 3D가 단순히 오브젝트의 형상 중심이 아닌 저희가 수행해야 될 EPC, 끝으로는 O&M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까지도 3D에 담아서 모든 정보를 3D를 중심으로 연계해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조차도 3D 데이터 중심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 반복적인 부분들을 제거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왔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설계 정보를 단순하게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 그대로 시공 현장에 전달을 하고 전달된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액티비티들을 3D와 연계하거나 또는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에 데이터를 축적함으로 해서 향후에 이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형태를 취해가고 있고 이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고민을 하고 운영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설계와 시공, 지금 저희가 구매 단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축적되어서 저희 이해관계자들에게 함께 공유가 되어야 하고요. 그 공유된 정보가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의아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설계의 단위와 구매의 단위와 시공의 단위는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단위들을 저희가 데이터로서 연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준이 필요했고요. 그 기준을 저희는 그 AWP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워크 패키지, 결국은 일 단위로 묶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일 단위를 구성하는 것의 가장 중심은 시공의 일 단위. 그래서 컨스트럭션 워크 패키지를 베이스로 해서 설계와 구매의 단위들이 시공의 일하는 단위에 연결이 되도록 해서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워크 패키지가 과연 내가 시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레디니스를 설계와 구매 정보를 포함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형태의 AWP 체계를 가지고 사업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관리의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된 기간과 비용 그리고 실적에 해당되는 기성 정보와 프로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3D와 연결을 해서 가시화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컨스트럭션 워크 패키지를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다 모이고 있고요. 이 모여진 데이터들을 저희는 데이터의 패키징을 통해서 발주처에 함께 완성물과 이관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을 저희가 DB화를 통해서 다음 동일 프로젝트 또는 유사 프로덕트를 작업할 때에 있어서 다시 프리토콘 단계로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는 이런 선순환 과정들을 저희는 NewEPC라고 명칭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내부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벌써 NewEPC라는 단어가 나온 지도 4, 5년 그 전에 빔 또는 그 전에 저희의 그 EPC 경험까지를 판단하면 사실 수십 년을 저희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저희 내부의 매니지먼트 구성원들의 의구심은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동영상으로 꾸민 게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에 애절하게 실행했던 부분들을 모아서 편집한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짧게 축약을 한 부분이라서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좀 더 긴 내용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 정도기 때문에요. 짧게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울 테니까. 우리는 먼저 프로젝트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프리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리컨에서는 AWP를 통한 프로젝트 플래너, VDC 기반 사업 예측, DT 도입 검토를 통해 투명한 프로젝트 데이터 확보와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 운영을 기획합니다. OSC, 신공법 적용력도 함께 검토하여 불필요한 카펙스 투입과 시공 리스크로 인한 비용 상승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더 이상 CAD가 아닌 BIM을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즉, 도면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했던 노력과 시간을 설계의 적합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쏟을 수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 시 변경된 정보는 BIM의 시각화 및 이력 관리되어 이해관계자 사이에 빠르게 공유됩니다. DT를 적용해 안전과 품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는 프리컨에서 계획한 단위로 워크 플랫폼을 통해 수집, 분석되어 이해관계자가 투명한 현장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투명한 EPC 데이터 수집과 실시간 정보 공유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건설관리 서비스의 신뢰를 확보할 것입니다. 축적된 데이터의 재활용을 통한 넥스트 프로젝트의 더 고도화된 서비스와 ONM 혁신으로의 확장성 제공,
이런 혁신의 방향성을 UEPC로 정의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UEP 예, 짧게 동영상을 보셨고요. 확실히 성우가 해주는 게 더 이해가 잘 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에 말씀드렸던 5단계를 저희가 어떻게 실행을 해왔는지, 그리고 실행된 것에 대한 결과물로서의 어떤 효과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를 뭐 실예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프리콘 단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동일 프로덕트를 기반으로 해서 초기에 레이아웃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의 변경 또는 환경의 변화 등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케이스, 지금 이제 2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케이스의 스터디를 하게 되고요. 이 케이스 된 부분들은 저희 혼자만의 공유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주처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렇게 색깔로 하나하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워크 패키지 단위에 묶어져 있는 데이터 셋이고요. 이 데이터 셋을 어떻게 이동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최적의 프로젝트 레이아웃과 투자비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BIM을 하고 있기 때문에 3D가 있고 3D를 중심으로 데이터 셋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변경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 발주처를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설계안과 최적의 프로젝트 투자안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레이아웃에 대한 결정뿐만이 아니고 투자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케이스별에 대한 투자비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투자비를 한번 산출하려면 각종 설계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BP사들을 포함한 저희 모든 인력들이 동원돼서 최소 1달 정도의 작업을 해야지만 투자비가 예측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BIM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 셋을 베이스로 물량을 산출하고 물량 산출된 부분들을 내역과 연결된 상태로 뽑아내게 되면 저희는 현재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투자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투자비의 예측이 짧아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짧아진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짧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투자비를 예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의 투자비들을 비교 검토함으로 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결정이 된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워크 패키지 단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 워크 패키지 단위인 CWP를 베이스로 해서 이 물량과 시퀀스에 대한 시공 시퀀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 전에 여러 가지 절감 방안 및 최적화 방안들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저희가 진행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들의 실질적인 카펙스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EPC 업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소스의 투입이 생산성으로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피크타임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측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퀀스를 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피크타임에 약 22%의 인력들이 절감된다는 것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풀빔이라고 하는 설계 단계에서의 BIM의 활용 단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풀빔이라고 얘기를 하고 옆에는 데이터 빌드업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설계 단계는 결국은 어떤 설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성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데이터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더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현재 저희의 EPC의 업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협업의 과정 중에서도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실시간으로 동일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공유하느냐가 사실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 포인트를 저희는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서 설계
모든 정보를 3D를 중심에 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일 시점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설계 단계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빔 데이터는 설계 단계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EPC 전 단계에 걸쳐서 이 수행을 해야 되고요. 이 수행된 결과물들이 최종적으로 시공과 동일한, 현장과 동일한 형태로 BIM으로 구현이 돼서 발주처에 함께 이관이 되어야 하지만 발주처에서도 향후 이 해당되는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데이터로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상뿐만이 아니고 이 해당되는 정보들을 속성으로서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속성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정보와 시공 정보, 구매 정보들은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오브젝트와 연결된 형태로 레퍼런스 형태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모든 정보들은 모든 공정들이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는 컨커런트 3D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공유를 하면서 이 간섭이라든지 그 설계단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소통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추적하고 관리하고 해소할 때까지 타스크를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3D를 통해서 이 설계 최적화 부분, 간섭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설계 또는 발주처의 또는 그 프로덕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사전에 3D를 통해서 함께 보고 의사결정을 함으로 해서 가장 최적의 설계안을 만들어내고 뭐 하나의 프로젝트 예시인데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한 프로젝트의 전체 BIM을 통해서 간섭을 해소하고 하는 부분들이 총 뭐 누적 2만 건 이게 엄청 많아 보이시지만 사실 실제로 2D를 하면서도 이만큼의 부분들 기존의 3D 방식으로도 이 정도 수준의 프로젝트에서의 간섭들을 해소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그 발생한 케이스를 향후에 레슨런으로 재활용할 수 있느냐는 이렇게 데이터로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서 활용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의 설계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시공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떤 현장의 변경 사항들을 변경 관리를 통해서 간섭은 뭐 공정 간의 일이고 이렇게 복잡한 컴플렉스 타입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빠르고 시공 전에 해소를 해서 시공 후에 발생되는 재시공 비용을 없애느냐 이것이 EPC 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향후 프로젝트에는 이런 부분들을 레슨런으로 제공해가는 설계를 할 때 보다 중요한 포인트 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3D를 기반으로 설계에 대한 품질 검수를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도면을 만들고 물량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엔지니어들이 검토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최소화됩니다. 시스템에 있는 부분들을 이미 디자인적으로 검토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걸 도면화하고 물량화하는 부분들은 자동화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자동화를 해감으로 해서 저희의 생산성을 계속 높여가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 단계에서 시공자들도 얼리 인볼브를 해서 초기 단계부터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에 관련된 시공성까지를 검토하고 또는 여기에서 관련된 안전이나 뭐 환경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를 함으로 해서 이 부분조차도 사실은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시공을 줄여가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자동화는 계속해서 진행을 저희가 해가고 있고요. 빔 데이터를 이렇게 대시보드화해서 계속 공유하고 공표함으로 해서 지금 어떤 구간에서 어떤 공종에서 그 보틀넥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가는 것이 저희가 지금 추구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공유 과정들을 통해서 설계 오류를 최소화하고 도면화를 자동화시키고 또 설계 업무를 자동화하는 여러 가지 설계 효율화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구축함으로 해서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 리소스만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화를 통해서 시스템 베이스와 데이터 베이스로 효율화해가는 것, 이것이 저희의 생산성을 높여가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액티비티는 굉장히 동시에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들을 기존에는 시공은 시공대로, 문서 관리는 문서 관리대로, 뭐 인력 관리는 인력 관리대로, 품질 안전 따로, 다 따로따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을 갖고 있었고, 이 시스템들이 사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로데이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인력 현황이 사실은 안전에서도 활용이 돼야 되고, 저희 어드민에서도 활용이 돼야 되고, 시공 관리자 입장에서도 내 BP사가 실제로 몇 명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형태는 이런 것들이 다 따로 포맷도 다르고 취합하는 형태도 다르고 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반복되는 과정들을 저희는 이렇게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 갔고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시공 관리나 품질, 자재, 뭐 기존의 리가시, 인력 관리 등의 리가시 시스템, 그리고 모델 데이터와 문서 데이터, 그리고 각종 IoT 시스템들과 연동을 함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진행된 형태로 플랫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과정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을 쫙 서서 사인을 안전 담당자, 시공 담당자, CM님들께까지 다 받아야지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형태였고요. 이런 것들을 플랫폼 형태에서 웹사이트나 모바일 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대시보드로 공유함으로 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 관리 시스템들과 연동된 상태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스템의 업무, 현장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현재는 45개 정도의 주요 기능들이 현장 업무가 자동화되어 가고,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되어 가고 있고요. 실시간 데이터의 활용화를 하는 것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수화를 통해서 품질의 지수, 안전의 지수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이 각종 현장의 담당자들을 통해서 취합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정보의 플랫폼과 시공 사업 관리 플랫폼에 모이게 되고, 이 모여진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4D, 5D, 저희가 얘기하는 코스트와 스케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가 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프로젝트 형태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로 프로젝트 단위, 전사 단위의 통합 데이터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빔 모델이 단순히 형상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체 정보가 표준 내역, 저희의 물량 정보 및 현재 시공에 대한 내역하고 매핑이 되어 있고요. 이 매핑된 기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일 만에 전체적인 TRC를 구축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실적과 연계가 되고, 실적 현황이 시각화됨으로 해서 내가 다음에 해야 될 일,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다음 워크 패키지가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 프로젝트, ESG 차원에서의 대시보드로 공유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패키징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프로젝트의 워크 패키지 단위가 하나의 블럭처럼 모든 설계 정보, 구매, 시공, 또 현장에서의 관리 정보들을 하나의 블록 패키지 안에 데이터 셋으로서 갖고 있게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 셋이 워크 패키지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프리콘 단계에서 기존의 프로덕트를 여러 가지 형태의 조합을 통해서 새롭게, 빠르게, 정확하게 디자인들을 옵션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완성을 올해 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현장의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이렇게 해서 쌓여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현장 구성원들 또는 저희 매니지먼트 또 추후에 추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쪽에 좀 더 의미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